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을 올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북태평양으로 여정을 떠났던 연어들이 산란기를 맞아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돌아오는 연어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고인 전남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방안이 마련됩니다. 장성군이 전남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을 올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고인돌 등 우수한 역사와 문화자원뿐 아니라 이를 계속해 지켜나가려는 주민들의 참여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모산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화순군 효산리에 있는 고인돌 모산마을입니다. 주민 11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최근 국제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이곳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260개 마을이 지원해 54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국내에선 화순 모산마을 등 3곳이 꼽혔습니다. 선정 근거는 우수한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과 관광 잠재성, 이를 위한 마을의 참여 등입니다. 모산마을에는 3,000년 전 청동기 고인돌이 5km 구간에 밀집 분포된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큰 돌로 만든 모아이 조형물이 있는 세계 거석 테마파크와 선사 체험장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넓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과 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향토 음식 도시락 만들기 등 마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전부가 다 정말 최고의 어떤 관광 해설자가 돼야 되니까 안 보고도 그냥 줄줄줄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끔. 화순군은 모산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 용역을 통해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한 500개 마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마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하지만 지속적인 마을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 등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섬진강 하류에 가면 연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북태평양으로 여정을 떠났던 연어들이 산란기를 맞아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난해보다 돌아오는 연어 개체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어른 팔뚝만한 연어가 펄떡거립니다.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에서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깨끗한 수질의 수온도 적정한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산란기를 맞은 연어 40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 환경 조건, 즉 강의 유량 등 적정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평년보다 많은 어미연어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98년부터 암수 연어들을 잡아 인공 수정시키고 이듬해 3월이 되면 치어들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까지 간 연어는 3년에서 5년 뒤면 다시 고향인 섬진강을 찾습니다. 섬진강 연어는 참연어로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와 다른 종이고 개체수가 적어 아직 상업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섬진강 수계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섬진강 연어 행렬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죠. 전라남도가 전남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체 지정 면적의 90% 이상이 전남의 갯벌입니다. 연간 300여 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이자 고등과 개, 조개류 등 대형 저서동물 2,15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 동안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와 갯벌 생태계 보건사업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9,200억여 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갯벌은 황금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갯벌 보존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존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생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00억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전남 갯벌 지킴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남 지역의 겨울철 화재는 3,798건 발생해 409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과 기계적 요인 8.2% 순이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대비해 11월부터 4개월간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농사를 짓는 게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초록 잎니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수확하는 김필수 씨. 대를 이어 순천 송강면의 한 마을에서 1,000톤 규모 고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고추 재배가 이 지역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하우스입니다.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시설 안에 있다 보니 병충해를 막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는 자연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가림 하우스를 해놓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유롭다는 거죠. 약도 병충해 방제도 좀 덜하고 건강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들이 터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도 쉽게 고추를 딸 수 있습니다. 기존 재배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많게는 2.5배 늘어났고 여름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시기에 따라 품종을 바꿔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송강면 인근 농민들도 이곳을 찾아 교육을 듣고 재배 방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의 농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시설 재배에서는 이렇게 큰 소득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농가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경영비 상승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알리는 선도 농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장성군이 전남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장성군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기당 200만 원씩 최대 8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30세 이하 대학생으로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은 도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부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고 최근 6개월 동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증 결과 파손과 부력 상실 등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내년에 해수부에 친환경 부표 정식 인증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위원장에 부산 사하구 조경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김포를 편입시키면 서울을 바닥긴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방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경남을 통근하는 인구는 하루 18만 명입니다. 울산까지 확장하면 3개 지자체를 매일 오가는 사람은 22만 명에 이릅니다.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770만 인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립했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 단체장이 바뀌자 특별연합도 파기됐습니다. 서울 확장 계획을 발표한 여당 대표는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서도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때는 침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의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바다를 낀 도시로 만들어 성공적인 광역 경제권이 되면 다른 지방에도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심각한 서울 중심주의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며 메가서울을 추진할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거용 전략이라 하더라도 지방 무시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끝내는 서울시 부산 진구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조례를 폐기한 각 시도의회와 정부와 맺었던 규약을 반년 만에 파기한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해수욕장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파제 낚시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준공 이후 10년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시적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호산항에 조성된 1.8km 길이의 방파제 낚시터. 접안 시설과 전망대,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안전 난간도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잃게 되자 방파제를 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2,8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준공된 뒤 10년 가까이 낚시터의 문은 꽉 닫혔습니다.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가 항만법에 따라 금지되자 아예 개방조차 못했던 겁니다. 해수욕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은 낚시터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마저 막히자 지속적으로 낚시터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의 낚시터 개방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조건부로 낚시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더급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7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강원도 삼척시와 조정을 거쳐 이달 열리는 낚시 대회부터 한시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낚시 대회를 시작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방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10년 만에 수건을 이룬 지역 주민들은 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개방 여부와 방법, 운영 여건을 확인한 뒤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의 그 해수장을 내주면서 낚시터를 원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 개방을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낚시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호산항 낚시터가 처음 개방되는 낚시 대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개최되며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전국의 낚시객들이 삼척을 찾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아기의 출생과 성장 모습 등을 기록하고 싶어 사진관에서 성장 앨범 촬영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최근 박람회에 참가해 저렴한 촬영 비용 등을 홍보했던 대전의 유명 아기 사진관 대표가 잠적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기 전문 사진관. 불 꺼진 사진관 주변으로 이용객들만 서성이다 발길을 돌립니다. 현재 업체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제작이 완료된 액자 수십 개만 이렇게 복도에 방치돼 있습니다. 성장 앨범을 저렴하게 찍을 수 있고 또 아기 박람회 참가 업체라 믿고 계약한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두컴컴한데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기가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여 전부터 촬영이 미뤄지고 연락이 잘 안 되더니 급기야 업체 대표가 잠적을 하는 사달이 난 겁니다. 일부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100만 원 넘는 비용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말삭 사진, 본아트 사진, 50일 사진, 100일 사진, 돌 사진, 가족 사진까지 패키지로 해서 144만 원 현금 일시불로 입금을 했고요. 박람회를 주최했던 업체도 해당 사진관으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여 비용도 사실은 저희는 못 받았어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 명인 것보다는 피해자가 500명인 쪽이 훨씬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 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한편 사진관 대표는 그제 온라인 카페에 경영난으로 현재 촬영이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취재진은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시설 개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선 실적은 지난해 320개 학교 가운데 10개 학교인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환기시설 개선 목표치가 68개 학교에서 62개 학교로 줄었고 그나마 7개 학교만 공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일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율 광주시 의원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암벽타기 등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제품이라며 수의 계획을 통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았다며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기구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해남 마을기업연합체가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수 마을기업연합체는 오란다와 딸기 찹쌀떡, 방풍 증류주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지역 특색이 담긴 제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합니다.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사업은 3개 이상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